지금 누군가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장애 당사자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들의 급여를 24시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보장하겠다. 국민의 속도를 이제 국회가 따라오지 못하는 되게 대표적인 의제가 바로 이 여성하고 소수자 의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이 함께 살 수 없어의 정점이 바로 시설로 아예 이제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인데,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 이런 종류의 뉴스 헤드라인들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고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반칙한다 하더라도 나는 꿋꿋이 원칙의 길을 지키겠다 라면서 살아가고 계신 그 일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땀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청년선대본의 본부장이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장혜영입니다. 네, 그러면 마음대로 시작하면 돼요. 네, 저희 같이 인사 한번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호디게 먼저 인사드리고 보시는 분한테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마 이번 영상이 3번째 영상일 것 같은데요. 저희 여러 청년단체들이 모여서 2020 총선 청년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조금 더 청년이 바라는 다음 사회, 그리고 우리 세대가 바라는 다음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각 당의 청년 후보님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러 청년 단체들 중에서 열어를 맡고 있는 청년참여연대 조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앉으신 분은 정의당의 장혜영 후보님인데요. 혹시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아마 저를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고 하는 유튜버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더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저는 정의당에 들어와서 정의당 청년 선대본의 본부장이자 이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장혜영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보님 지금 보니까 2번 비례 2번 받으셨어요, 맞죠? 네, 경선에서 저희 이제 정의당의 청년 네. 그 할당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할당을 통해서 비례대표 2번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방금 청년 선대본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그러면 뭐 청년 후보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에 그 선대위가 있고요. 이게 제일 큰 단위고, 이 밑에 여러 선대본들이 있는데 뭐 성평등 선대본, 뭐 노동 선대본 있는데, 저는 이제 청년 선대본에서 이제 다른 비례랑 지역에 저희 다 청년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그분들과 구성원이 이제 생물학적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통점이 생기는 어떤 우리가 주목하는 이슈라던가 활동 방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의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뭔가 딱 청년이니까 뭔가 청년 정책에 한해서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주로 지금 이제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N번방 관련해가지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법안들 원포인트로 처리해라 라고 하는 캠페인 하는 거 하고, 이제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 도입하는 거, 이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저는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의제 두 개가 좀 저희 세대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가장 네. 분노하고 막 이런 이슈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총선 청년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다음 국회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한 9개를 나눠서 했습니다. 이 9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숨가쁘게 말해볼게요. 증세, 주거, 노동, 교육, 사회보험, 기회, 기후, 여성, 소수자 인권, 금융, 이렇게 9개인데요. 이 9개 혹시 잘 보셨을까요, 한번? 그럼요. 사실은 이 정책 요구한 페이지 수가 맞아요. 좀 돼요. 이게 정말 꽉꽉 눌러 담은 정책들, 그러니까 어쨌든 총청넷에서 주시는 정책 제안이라서 어떤 청년 정책들 위주로 되어 있을까라고 그냥 막연하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 사회 전반에 가장 필요한 개혁들 요구안이 골고루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 스스로도 이제 제 견해를 다듬는데 다시 한번 도움이 됐었고, 이제 오늘 그 정책 협약식에서 말씀을 드릴 때 되게 이심전심의 정책들이 많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사회를 어떤 부분이 변화해야 되는지와 총청넷에서 만들어진 이 정책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아까 뭐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계속 말씀하시는 게 청년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이 순간 바뀌어야 하는 것들을 좀 한 것 같다, 담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청년 문제라는 게
뭔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세대가 요구하는 것들 전체가 다 청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꼭 잘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분골 세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9개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조금 더 마음이 가는 뭐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정책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이 9개 요구안 중에 후님께서 꼭 추진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다 급한데 증세주거 노동교육 다 급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로 반드시 내가 관철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이제 증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묶어주신 이 소득 불평등, 세습 격차 불평등 이거를 이제 잡는 그런 정책들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시 기후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먼 얘기다라고 혹은 현실성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번에 특히 뭔가 이상기온 현상, 뭐 산불을 비롯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가다 보면 우리 탄소 배출을 통한 이제 생태계 교란을 통해서 새로운 감염병들이 계속 발생하고 이런 현실들이 정말로 우리 삶을 이렇게 완전히 겪어본 적 없는 정도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단호한 탄소 이제 배출량을 이제 제로로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 부분들을 급하다고 말은 되게 많이 하죠. 기득권 정치인들이 20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가 급하지 않다고 말한 정치인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는 되게 촘촘하게 엮여있는 탄소 시대의 기득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제 힘있게 밀어붙이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힘있게 얘기하고 싶은 정책이고 이제 끝으로는 여성과 소수자 인권을 잘 정말로 이것도 너무나 갑자기 한숨부터 쉬시는 그러니까 국민의 속도를 이제 국회가 따라오지 못하는 되게 대표적인 의제가 바로 이 여성하고 소수자 의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지난 20대 국회 때만 하더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이제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도 안 됐죠. 딱 저희 20대 정의당 의원들 6명만 이제 사인을 했기 때문에 4명이 모자라서 발의도 못했지만 이제 21대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또 이제 젠더 폭력을 방지하는 공약들 저희 정의당에서 또 강력하게 젠더 폭력 3법 방지 3법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구조를 근절하는 법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비동의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 이제 그 개정하는 거하고 스토킹 처벌법 입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 안에 넣어서 이 총청넷에서 주신 정책 협약서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들어있는데 이제 장애 당사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와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의 이제 여동생이 발달장애 당사자이고 또 탈시설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정말 탈시설의 기본이 되는 24시간 활동지원 제도 또 꼭 입법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굉장히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곤 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게 정의당 공약을 저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도 정의당, 그러니까 이번에 N번방이 터지면서 모든 정당들이 어쩌다 보니까 젠더 폭력을 방지하는 법을 다 내셨더라고요. 네, 정의당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의무 교육 안에 성교육, 그러니까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넣겠다. 네. 그 정책을 굉장히 많이들 지지를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 청년들이. 맞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정의당이 장애인 문제를 가장 잘 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좀 정책을 많이 만드셔서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네, 맞아요. 저희 뭐 이번에 또 비례대표 후보 7번으로 배복주 맞아요. 후보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정말 반성폭력 운동 그리고 또 장애인권 운동을 함께 해왔던 정말 너무나 존경하던 선배가 함께 나란히 후보로 있기 때문에 정말로 반드시 이분이 국회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분이 국회에 앉아서 본회의장에 앉아서 이제 정말로 가해자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등한시해왔던 사람들을 정말 말에 칼날로 이렇게 날려버리는 모습을 진짜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보완하거나 아니면 추가적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혹시 있었을지.
보완하거나 추가적 고민,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이제 모든 것을 담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장애 당사자들의 이제 중증 장애인과 또 이제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공약들에 있어서는 제가 더 이제 열심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탈시설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탈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장애인권 운동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가장 상징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이 함께 살 수 없어의 정점이 바로 시설로 아예 이제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인데 이번에 특히 코로나 전국 거치면서 그런 이제 청도대남병원의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를 온 국민들이 알게 되었고 이제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제 탈시설 입법을 위한 다양한 보완 입법들을 열심히 제안하고 또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고 이제 실제로 관철해내겠다 그런 말씀들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어져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이거예요. 당선되면 꼭 해결하고 싶은 정책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방금 왠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역시 그 정책일까요? 네, 그렇죠. 일단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제 제가 함께 살고 있는 탈시설 당사자인 이제 여동생이랑 저랑 둘이 사는데 동생은 일단 24시간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인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활동 지원 시간을 받아도 월 120시간밖에 못 받아요. 그 구비로 30시간이 나와도 이제 기껏해야 150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는 이 삶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제 곁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아니라 제 친구들인데 이제 이 문제의 당사자이자 한 사람의 이제 공당의 정치인으로서 당장 그 지금 이 누군가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장애 당사자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들의 급여를 24시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저는 가장 먼저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 이런 종류의 뉴스 헤드라인들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너무 좋네요. 탈시설이라는 키워드가 다음 국회에서는 꼭 모두의 머릿속에 네네네 제가 네, 그게 세계관으로 잘 들어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의원회관에 동생 손을 잡고 가는 그날을 제가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같이 오셨어요? 라고 하면 활동 지원 시간이 모자라서요 라고 말씀드리는 날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각 당마다 이제 앞에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은 모든 당의 청년 후보자들한테 드리는 공통 질문이었고 이거는 정의당에서 장희영 후보님한테만 드리는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정의당에서 그 조사를 한 거였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세대별 지지율을 봤어요. 근데 확실히 정의당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세대는 40대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 정의당이 정말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기초자산. 네, 청년 기초자산제. 네, 청년 기초자산제라고 이름하고 있죠. 네,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사실 아무도 지금까지 쉽게 말하지 못한 정책이었고 그런 거를 선도적으로 좀 정의당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비례 건수에 굉장히 이제 당선권에 청년 후보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정말 청년을 위한 사회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지지율은 왜 40대가 가장 높을까? 그리고 20, 30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좀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실까? 네, 사실 이번 총선이 되게 그 전에 제가 후보였던 적이 있거나 정당의 적을 가지고 활동했던 적은 없지만 굉장히 어떤 정책 선거가 아니라는 점은 다들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정쟁을 통해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키는 굉장히 정말 다시 그런 기득권 양당의 정쟁과 온갖 반칙과 막말과 이제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선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당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정책들이나 아니면 정말로 역시 굉장히 청년들에게 가산점 정도로는 안 된다. 그냥 완전히 아예 비례 1, 2번 이 당에
당의 가장 귀한 자원을 청년들한테 그냥 할당해서 활약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정도로까지 결의한 점들이 이제 많이 조명되지 못한 것 같다. 또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자체로 사람들한테 가서 닿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잘한다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좀 어려운 환경이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또 이제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당장 이렇게 알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또 제가 점점 더 이제 정치 영역에서의 활동을 쌓아가면서 만나 뵙는 많은 분들께서 몰랐다. 사실은 정치 자체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어떤 당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정책은 더더욱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실제 청년 메신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정말로 그 지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청년선대본의 본부장이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장혜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선거가 정책과 가치의 경쟁이 되지 못하고 반칙과 반칙의 경쟁 속에서 외롭게 원칙을 가지고 분투하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엇보다도 이런 모습을 보셔야 되는 이제 국민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께 정의당에 대한 간절한 지지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저희 정의당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슬로건입니다. 다른 모든 정당들이 서로 오직 의석을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기고 반칙할 때 정의당은 꿋꿋이 원칙을 지키는 길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를 살아가고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반칙한다 하더라도 나는 꿋꿋이 원칙의 길을 지키겠다 라면서 살아가고 계신 그 일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땀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1대 총선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특히 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 그 모양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국회입니다. 그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불평등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저희 정의당이 정말로 커다란 보다 큰 마이크를 잡고 국회에 우리 사회에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도록 정의당에 대해서 간곡하게 지지 호소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났는데 사실 청년이란 이름으로 만나는데 청년 정책이나 청년보다는 이제 더 다양한 사회를 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하나의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청년도 있고 여성도 있고 장애인도 있지만 여성 세상 따로 장애인 세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상 안에서 다양한 정체성들이 이제 포개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면 그것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국회가 꼭 다양한 정체성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회가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